여름 내내 햇볕과 바람이 머문 바다에선 눈부신 소금꽃이 피었습니다. 뜨거운 계절이 지나면 사람이 피운 불꽃이 또 다른 소금을 빚어냅니다. 최상의 온도를 잘 컨트롤해주면 지금 이 꽃이라고 하는 자주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이 만든 소금에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라져가는 전통을 덧입힌 겨울 소금입니다. 너무 힘들긴 한데 그 조금의 양을 얻기 위해서 아버님이 그 하셨던 그 방법을 보면 그 정성이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소금은 참 겸손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녹여 음식의 맛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만들죠. 이건 어디 가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큼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밥상에 감칠맛을 더하는 한 꼬집의 지혜. 자연이 허락하고 인간이 땀으로 완성한 겨울 소금을 만나봅니다.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고 찬바람에 코끝이 시립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리산 자락의 산골 마을에선 보물찾기가 한창인데요. 지금이 수확철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금 날씨가 따스해가지고 좀 늦게 시작이 됐네요. 주로 열매가 이제 익을 시기인데 보통 뭐 한 10월 중순 정도 되면 익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뜨시다 보기에는 많이 늦어졌어요. 집에 가서 꾸지뽕 열매입니다. 생김새가 뽕나무를 꼭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죠. 네, 감사합니다. 열매는 다 따서 뭐 하시려고요? 효소도 담고 아침에 갈아 먹기도 하고 또 반찬에도 쓰고 돼지고기 이런 게 이제 보쌈 싸 먹고 할 때 겉절이 할 때도 쓰고 그렇습니다. 요맘때 되면 일부러 이렇게 따시는 거예요? 예, 이거 먹고 나면은 소화가 잘 돼요. 방귀도 잘 나오고. 방구로 얼마큼 잘 나오는 돌아서면 나옵니다. 그냥 소화제예요? 예, 소화제 안 먹어도 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옛날에는 이 꾸지뽕 나무가 신선히 즐겨 먹는 양나무라 믿었답니다. 구지복 나무가 한 25년 정도 된 거고 그릇은 그래 안 많은데 전에는 뭐 아주 많이 했는데 많이 줄였어요 지금. 그래도 뭐 한 300kg 정도는. 네. 근데 왜 나무를 다 자르세요? 좀 잘라가지고 이걸 건조를 시켜가지고 뽕소금에 약재를 씁니다. 요거 하고 소금을 또 좀 구워가지고 거기다 약재를 넣어가지고 뽕소금을 만들고 있어요. 뽕소금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이 꾸지뽕입니다. 짠맛은 덜어내고 구수한 감칠맛을 살린 게 뽕소금의 특징인데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많이 잡수있어. 네. 한 2시간 정도 이 단지 속에서 천천히 참숯에서 굽습니다. 기름이 쫙 빠지면서 고기 지금 우리 소금이 쫙 쳤잖아요. 간이 쫙 배어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맛있겠다. 이 뽕소금 하나만 있으면 고기를 구울 때나 간을 할 때 다른 양념은 필요가 없답니다. 한 번씩 이래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드셨는데? 예전에는 약초를 삶아가지고 그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건지가 소구리에 받쳤다가 그래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뿌리가고. 소금 많이 뿌려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굽다 보면 다 흘러내립니다.
기름하고 같이. 예. 많이 빠지내리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짤 것 같은데. 안 짭니다. 안 짜요. 일반 소금은 짜서 이래 하면 우리가 하면 영 짜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해도 여간 뿌리도 짜게 안 느껴지고 맛있은 게 하여튼 이래 갖고 먹습니다. 어차피 2시간 동안 참숯에 구이면 흘러내리니까 기름기하고 같이 흘러내리니까 괜찮아요. 단지 속에 이래가지고 천천히 구우니까. 항아리에 숯불을 피워 연기로 익히는 훈제구이는 종갓집 종부였던 어머니가 손님을 대접할 때 만들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맛있겠네. 먼저 한 건 그대로 기름 타서 넣긴다. 그래서 어릴 땐 손님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죠.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에 형성 씨의 뽕소금이 감칠맛을 더합니다. 꾸지뽕 나무는 가지부터 열매까지 버릴 게 없습니다. 수확한 나무 가지는 잘게 잘라 골고루 널어주는데요. 요리하면 일주일에서 한 10마리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하루에 한 서너 번 또 뒤지기 주고. 이 정도 돼야 아주 건조해야 여름에 수분이 또 뭐 예를 들어 비가 오고 우기가 오더라도 견디내니까 아주 바싹 말라야 돼. 1년 내내 사용하는 만큼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말립니다. 그리고 소금을 만들기 직전 깨끗하게 세척하는데요. 꾸지뽕에 곁들이는 재료도 엄선해서 고른 것들이랍니다. 다시마하고 표고하고 상버섯을 넣어가지고 맛을 좀 더 맛있게 하려고. 마여야 맛이 나고 건강에도 좋죠.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던 형성 씨는 독학으로 뽕소금을 공부했습니다.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지리산으로 내려왔을 때는 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여러 사람을 제가 이제 지리산에 있다 보면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여기 뭐 소금길이라는 것도, 지리산 소금길이라는 것도 있고, 스님들이 또 뭐 소나무 소금이다, 뽕소금이다, 또 뭐 여러 소금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뭐 찾아보기도 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지리산에 또 야생 뽕나무들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접목을 해가 시작된 거예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소금이 너무 귀해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산골은 두말할 나위 없었겠죠. 지리산에서 콩농사를 짓던 이들은 소금을 찾아 바다가 가까운 하동으로 향했고, 이들의 발길을 따라 소금과 콩이 거래되는 백리의 소금길, 염두고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금길 위에서 구전으로 접한 뽕소금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소금보다 더 짜더랍니다. 뭐 소 태어나 보기도 하고,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뭐 팔 수가 없으니까 많이 주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돈도 많이 갖다 내밀고 했는데, 지리산에서 즐겁게 살고, 또 제가 또 만든 걸 여러 사람한테 보급을 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 좀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꾸지뽕 약재를 다리는 날은 산골의 또 다른 즐거움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시골 알 낳는 닭인데 잡았어요, 이게. 어제 뽕나무 약재를 내란 게 있어요. 그 약물로 가지고 백숙을 끓여가 먹으면 모양도 되고 맛있어요. 바삭지근하니 구수하니 맛있어요. 쫄깃쫄깃하니 고기가. 어리수가 바빠주는 맛입니다. 소피 익어버리면 맛있어요. 소금을 만들기 위해 미리 우려놓은 꾸지뽕 육수에 토종닭을 넣고 푹 고아주는 백숙인데요. 다른 양념 뭐 필요하겠습니까? 국물의 진한 맛을 내는 재료가 이미 들어있으니 뽕소금 하나로도 충분하답니다.
소나무, 다시마, 표고, 상버섯, 구지뽕 들어갔지. 거기다가 닭 뛰다니는 닭을 아침에 잡아가지고 오가지고 이거 완전 보약 아닙니까? 산에서 먹는 보약이고. 뽕소금을 만들며 고군분투. 몸도 마음도 힘들 때면 지리산의 기운을 담은 건강한 맛이 큰 위안이 돼 주었죠. 꾸지뽕과 약재는 은근한 단맛이 제대로 우러날 때까지 달이는데요. 잘 되시. 조금 안 좋은데 손이 엄청 많이 가네요. 정성을 더해야 또 느낌이 좋고 먹는 사람도 기쁘게 먹고 그래 해야 건강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면 보통 반나절 이상 가마솥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품질 좋은 천일염을 한 번 더 볶는 건 햇볕에 증발하지 않고 남은 간수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1시간 정도 불순물을 보온 처리해가지고 난리 보냅니다. 난리 보내고 난 이후에 약재를 여기 투여를 시킵니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총. 간수가 충분히 빠지면 정성껏 우린 꾸지뽕 약재를 입혀줍니다. 이렇게 수분이 모두 날아가면 소문으로만 전해오던 뽕소금이 지리산 소금길 위에서 되살아납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살균 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뽕소금은 민물 생선의 잡내를 잡을 때도 좋다는군요. 미끈미끈한 해감도 빼고 이 잡내도 없어지고 깨끗해집니다. 다른 생선도 이래 소금으로 씻긴 하거든요. 말고만 잘 빠집니다. 그런데 소금이 귀하던 옛날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얘기라는데요. 저는 그래도거든요. 그게 바닷가 쪽이니까 뭐 배추도 바닷가에 씻어오고 그다음에 이 생선도 바닷가에서 거의 막 다 해갖고 와서 집에서 민물에 헹궈갖고 그냥 썰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 소금 아끼려고 바닷물에다 씻고? 예, 소금을 아끼려고. 이제 귀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소금을 자급자족하게 된 건 195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옛날 소금이 귀해가지고 소금을 쌀집에 가서 소금을 샀거든요. 쌀집에 안 가면 소금을 살 수가 없었어. 그럼 쌀집에서 소금을 사고 오면은 그걸 항아리다가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은 그게 소금이 깡깡 붙어가지고 이 돌덩이처럼 이렇게 엉겨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끓여가지고 조금 쓰고 그랬어요. 소금 끓다가 뭐 어째갖고 두드리다가 하면 깨지거든요. 금이 가거든. 가끔 그런 일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금은 귀할 때는 정말로 필요한 데만 썼어요. 소금을. 알뜰살뜰 아껴 쓴 소금은 어머니의 손맛에 감칠맛을 보탰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유년의 맛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뽕소금의 짠맛에는 어린 시절 소금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어머니의 기억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 년 소금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 이맘때 잠깐 맛볼 수 있는 게 탐스럽게 익은 꾸지뽕 열매랍니다. 아, 겉절이에 구치뽕이 들어가요? 예. 건강식입니다. 이걸 넣고 해놓으면. 이제 농사 짓고부터는 이렇게 넣어가 하고 있습니다. 달고 상큼한 맛이 좀 납니다. 달짝하거든요, 그게. 배추에 매콤한 고춧가루와 뽕소금으로 기본 간을 한 뒤 꾸지뽕 열매로 새콤달콤한 맛을 더해주는데요. 따로 식초를 넣지 않아도 상큼하게 입맛을 살려준답니다. 첫서리가 내리면 꾸지뽕 생과실은 구경하기 어렵다죠.
이만한 호사가 또 없습니다. 이건 어디 가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맛있어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큼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고추뽕 겉절이는 진짜 딱 요맘때만 맛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구죽 나올 때만. 맛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맛이라니 더 궁금한데요. 무슨 맛이냐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맛이에요. 이게 그냥 겉절이보다 구주뽕 같이 들어가니까 열매랑 달달하면서도 굉장히 새콤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뽕소금으로 단장한 뒤 숯불 위에서 꼬박 2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름기가 쏙 빠지면서 짭짤하게 감칠맛이 감도는 훈제구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꾸지뽕 겉절이를 곁들이면 소화도 잘 되고 훈제구이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답니다. 겨울이 가까울수록 지리산의 밤은 더 길어집니다. 맛있겠다. 18년간 고집스럽게 홀로 뽕소금을 만든 형성 씨. 가족들은 안쓰러운 마음이 반, 대견함이 반이랍니다. 면도 맛있네. 편하게 살아도 될 건데 올라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혼자서. 그래도 혼자 이만큼 이뤄낸 데 대해서 뿌듯하고 이게 꾸준하게 오래 갔으면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옛날에 먹던 먹거리가 많이 잊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여기 반찬 같은 거 만들어봤지만은 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금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되살린 뽕소금으로 새로운 지리산 소금길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바다에서 산까지 교통수단이 닿지 않던 시절 산골에선 소금이 특히 더 귀했죠.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산속 염전을 찾아 나서기도 했답니다. 뭘 따시는 거예요? 아, 예. 제가 소금을 땁니다, 소금을. 소금이요? 예. 그러니까 참목나무 열매인데 이게 전체가 소금이에요. 여기를 보면 하얗게 결정체가 있죠. 아, 그 하얀 부분이 그게 소금이에요? 그렇죠. 요게 결정체가 요게 말라서 나트륨이 전혀 없는 소금이 나오는 거죠. 소금이 열린다는 북나무는 천금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해서 천금목이라 불리기도 하죠. 사실 진짜 소금은 아니고요. 소금과 비슷한 맛을 내는 천연 성분을 갖고 있답니다. 나무 자체가 염분이 있는 나무다 해서 연부목. 그래서 이 열매를 그래서 연부자로 하는 겁니다. 이게 요 하얀 부분이 산이 강해요. 나트륨은 없지만 산이 강해서 짜고 시고 뜰고 그 세 가지 정도 맛이 나죠. 이 씨앗만큼은 어느 새들도 못 먹어요. 아, 그 짠 성분 때문에? 예, 이 짠 성분 때문에 아마 못 먹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짜고 시니까. 그 중동치기 해. 소금이 귀한 산골에선 북나무 열매를 소금 대신 사용했다는 건데요. 북나무에서 소금 얻는 법은 신만이었던 아버지에게서 배웠죠. 이거는 약재로 쓰거나 그런 걸 몰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옛날서부터 이거를 음식을 개발하시고 약초를 개발하신 분이라 콩, 순두부라든가 두부라든가 음식을 할 때 이런 걸로 인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이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던 북나무 소금의 맛을 잊지 못해 매년 초겨울이면 소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북나무 열매를 물에 살짝 녹여도 짠맛이 나지만 제천 씨는 끓이고 달여 분말 소금을 만듭니다.
결정체 있는 것만 가져와가지고 솥에서 4시간을 끓여서 그 위에 그 묻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 달려 있는 이제 결정체만 녹아내리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싹 건져서 걸러서 다시 붓고 졸여야 돼요. 물에 끓이면 짠맛은 더 살아나고 신맛은 덜 나서 소금의 맛이 더 부드럽답니다. 이렇게 한솥 끓이면 소금이 얼마나 나와요? 한 줌. 이렇게 많이 끓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농축을 시킨다 해도 지금 일반 소금보다 도수도 좀 낮지만 한 줌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 한 줌의 소금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가마솥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옛날에는 하루 종일 불을 뗐어. 하루 종일 리아카에다가 나무 하나 떼야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스다 뭐다 조금 이제 그걸로 변형을 한 것뿐이지 그 방식은 그대로란 얘기죠. 내가 이거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아버님의 영향이 컸죠, 사실. 평생 약초에 푹 빠져 살았던 아버지를 닮았는지 재천 씨도 산이 좋아 신만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닮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어지간한 음식은 곧잘하는 솜씨도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거랍니다. 이게 그 건강에 좋은 고들빼기입니다. 고들빼기. 이걸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셨고 저희 식구들도 그렇고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해롭지 않은 게 고들빼기예요. 탈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부스럼이 많았어. 부스럼. 흔디라 그러죠. 흔디. 뭐 뽀들가지, 딱지. 그 저걸 고를 연고를 만들어서 진하게 데려가지고 그걸 언제 상처가 났다는 식으로 싹 놨었어. 계절이 바뀔 때면 가족들 건강을 위해 고들빼기를 챙기셨던 아버지. 이젠 재천 씨의 몫이 됐습니다. 북나무 열매를 달인 청인데요. 짭짤하면서 은근한 단맛이 돈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모자로 만든 간장. 사는 게 고달픈 시절이었지만 아버지가 산에서 구해온 것들 덕분에 배를 고를 일도 없었고 아쉬운 것 없이 자랐습니다. 식초를 원래 집어넣는데 이건 식초 안 집어넣어도 시큼한 맛이 약간 나더라고요. 이거 푹 사가도 맛있어요. 고들빼기는 삭혀 먹을수록 입맛이 돈다 그랬어. 아버지와 마주 앉아 나눠 먹던 어린 시절의 그 맛이 오늘따라 더 그립습니다. 은근한 불에 반나절 정도 북나무 열매를 끓이면 소금이 충분히 우러납니다. 짠 기운이 빠진 북나무는 건진 뒤 소금이 녹은 물만 걸러내는데요. 이만저만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들어지기 전 북나무 열매 진액은 꼭 남겨둬야 한답니다.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순두부 만들 때 다른 걸 안 사용해요. 이 간수로만 사용돼요. 두부가 돼요? 두부 됩니다. 이걸 보면 두부가 된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염분이 있다 그러는 거죠. 염분이 없으면 두부가 안 되죠. 응고가 안 되니까. 거참 신통방통하죠. 소금이 만들어질 때까지 가마솥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으면서 한 3시간 정도 수분을 날리는 거죠. 가마솥에서 눈도 떼선 안 된다는데요. 자칫 한눈이라도 팔았다간 귀한 소금이 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도가 생긴 후에도 한참을 젓다 보면 수분이 증발하고 북나무 소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금이 귀했던 산골 마을에선 천금보다 귀한 겨울 소금이었답니다.
북나무 소금을 만드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어린 시절. 귀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비린내나 육질이 틀려지죠. 이 잡냄새라든가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지방이 분해가 돼요. 느끼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고기를 한 근 먹는 사람이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아마 2근 이상을 먹을 거예요. 소금을 만들어준 답례로 어머니는 아끼던 고기를 꺼내 아버지를 위한 술안주를 만드셨습니다. 일 년 먹을 소금을 넉넉히 만들어둔 기쁨을 온 가족이 함께 만끽했던 시간이었죠. 소금을 만드는 날 빠지지 않는 게 또 순두부였는데요. 도시에서 손주를 봐주느라 생이별 중인 재천 씨의 아내와 장모님입니다. 저희 장모님. 그래서 엄마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어머니라고도 하고 집사람이 늦둥이 하나 나가지고 고생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주말 부부세요? 주말 부부죠. 주말 부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은 아저씨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요? 원래 음식하는 걸 좋아해요. 같이 있을 때도 저녁은 거의 본인이 했으니까. 딸이 음식을 더 잘하나요? 사위가 음식을 더 잘하나요? 아이, 물론 딸이 잘하지만은 그래도 가끔 이제 할 때는 사위가 잘하지. 북나무 열매가 열리고 소금을 만드는 초겨울. 순두부는 산골 마을의 별식이었습니다. 갈아서 연부자가 나올 때 그때만 우리가 특유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일반 간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맘때만 되면은 겨울에 주로 가끔 해먹는 게 이제 그거죠. 맨 처음에 좀 신기하셨겠다. 그렇죠. 그게 무슨 두부를 그렇게 만드냐고 처음에는 못하겠죠. 그냥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두부가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두부가 되니까. 진짜 고소해요. 진짜 이 일반 그거하고는 상상이 안 돼. 나무 열매로 순두부를 만든다니 처음에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요, 북나무 열매로 만든 간수를 붓는 순간 어머나 정말 순두부입니다. 보라색이 감도는 북나무 순두부는 콩의 담백함에 부드러운 단맛까지 그 맛이 일품이랍니다. 자주 못 보는 아내에게 제대로 몸보신을 시켜주고 싶었다는데요. 옛날도 아니고 아버님 때는 거의가 백숙이었죠 뭐. 그냥 푹 가서 백숙으로 해 먹었었는데 나는 좀 색다르게 백숙이나 뭐 도리탕보다는 연부자 된장이나 간장 요걸로만 간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버섯들이 들어간 능이, 송이, 샤브샤브 만들 거예요. 오늘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 직접 채취한 자연산 능이와 송이버섯입니다. 제가 그 뿔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송이나 버섯 이런 거를 찍으러 갔는데 거기서 직접 딴 거. 얼마 전 산에 올랐다가 보물을 발견했는데요. 이동해서 왔는데 야 달팽이가 먼저 시식을 다 했습니다. 아, 나 얘네들 진짜 믿네. 달팽이가 다 먹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와주니까 고맙죠. 아, 좋습니다. 맛을 좀 아는 달팽이군요. 이날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힘든 줄도 모르겠더랍니다. 아, 그때 아주 진짜 기분 진짜 째지더라고. 그 뜻하지 않게 또 이게 해가지고 행운을 얻어가지고 자연에서 나오는 거 그렇게 쉽게 내주질 않아요. 발품 팔아야 되고 막 산 몇 개를 넘어야 되고 막 별게 다 있잖아.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더 많지만 가끔 뜻밖의 선물을 받곤 하죠. 야, 이건 뭐예요? 산삼이에요? 예, 이건 진짜 산삼입니다. 이것도 두부 찍으며 돌아다니면서 3개를 캐가지고 이것도 보관해 놨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온 김에 아주
진짜 보약, 진짜 좋은 밥상, 진짜 보약 밥상 한번 차려보려고 그런 겁니다. 산이 내준 귀한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아내와 장모님을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제 내가 볼 거예요. 북나무 소금으로 만든 된장을 풀어 국물에 맛을 내고 산부터 집어넣어서 귀한 산삼이며 향이 좋은 능이와 송이까지 아낌없이 듬뿍 넣습니다. 다 넣어서 우러놔야 돼. 좋은 소금에는 인생의 맛이 담겨 있다죠. 소미도 하나 엄마. 이렇게 건져. 제천 씨의 북나무 소금에는 가족들을 향한 끝없는 애정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자, 아니 난 안 먹어도 돼요. 나 저 먹는 거 보면 진짜 좋으니까. 산삼 맛이 어떠세요? 향이 엄청 진해요. 산에서 캐오면은 먹으라고 잘 챙겨줘요. 산삼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어요. 내 입에 안 들어가도 집사람 입에 들어가면 즐거운 거죠. 그래도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가와 만사선이라고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잘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근데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해줄 수 있는 한 계속 이어가야죠. 오랜 기다림과 정성으로 최고의 맛을 끌어내는 산골 마을의 겨울 소금은 제천 씨의 사랑을 꼭 닮았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약식 동원, 즉 약과 음식은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였죠. 궁합이 잘 맞는 재료를 찾기 위해 오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 구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 천일염의 20%가 수분, 질컥하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이 수분이 다 날아갈 정도로 계속 가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나무도 많이 들어가고 연수 시간도 길고 또 분리할 때, 해체할 때도 힘들고 제일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이 한 번 굽는 거예요. 죽염은 9번까지 구워서 만드는데 용도에 따라서 굽는 횟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소금을 굽는 가마에 소나무 장작을 넣고 불을 떼는데요. 평균 5-6시간 정도 빼줘야 돼요. 동절기에는 날씨가 추울수록 1시간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불을 붙이면 퇴근할 때쯤 불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박 8시간. 불꽃을 견딘 뒤 다시 8시간. 가마 안에서 열기를 식혀야 한답니다. 가마 내부 온도가 350도 이상 올라가질 때 대나무가 자기 몸을 태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소나무를 투여하지 않아도 내부 온도는 상승을 해서 800도, 900도 올라가는 거예요. 죽염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에서 상비약으로 사용했고 그 비법이 구전으로 전해왔는데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죽염 제조장인 효산 스님에게서 죽염을 배웠고 스님의 뒤를 이으면서 인생의 짠맛도 많이 봤답니다. 제가 제조를 처음 하려고 할 때 왜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만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작을 하니까 스님이 자연스럽게 저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을 하신 거죠. 항상 강조하는 것은 대나무의 신선도, 좋은 소금, 소재를 돈 아끼지 말고 선택을 해서 만들라고 많이 강조하셨죠. 변변한 병원 하나 없던 시골 마을에서 스님이 나눠줬던 죽염은 가난한 이들에게 소금이 아니라 약이었습니다. 이제 불이 붙어서 살살 타는 것을 확인하고 저 안에가 이제 불이 붙는데 아직 안 붙었잖아요. 아마 새벽에까지 타진 않을 거고 지금 이렇게 붙기 시작하면은 밤 11시, 12시 정도면 연수는 끝날 거예요. 이제 식죠, 그때부터.
죽염을 구울 때는 꼭 소나무 장작을 고집하는 덕에 화력 좋은 숯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빨리 오셔요. 일로 오시라니까. 자, 여기다 구워봐요 이제. 자, 소금 만드는 사람들이 불맛 제대로 보는 날이기도 하죠. 간은 딱 죽염 하나만. 오늘은 고창의 명물 풍천장어가 숯불에 올랐습니다. 아우, 정말 맛있게 잘 익었네요. 죽염으로만 간을 했어도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고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막걸리 없어. 네, 막걸리 줘요. 죽염에는 다양한 미네랄들이 담뿍 담긴 미네랄이 보고예요. 미네랄이 있음으로 인해서 맛이 훨씬 증진되는 거죠. 한번 또 구우세요.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죽염으로 구워서 맛있나? 네. 몇 년을 먹어봐도 더 좋아가요. 20년 넘게 했다며요. 여기 들어오면서는 시간 먹으니까요. 일반 소금은 입안에서 짠맛이 도는데요. 우리 죽염은 그게 없습니다. 혀끝에서만 느끼지 먹고 나면 개운하고요. 자, 한 잔씩.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뜨거운 화염에서 하루를 보내고 초벌구이를 마친 죽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일염을 담았던 대나무는 완전히 타서 재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바짝 끓이죠? 이런 형태가 잘 구워졌다는 것입니다. 8번까지 갈수록 이 색상의 변화가 조금씩 오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9번째는 극강한 온도에서 용융하는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죽염이 되는 거예요. 구운 횟수가 늘수록 죽염의 용도도 약이나 미용 목적으로 달라진답니다. 깔끔한 양호하다. 된장 이렇게 관리가 돼요. 죽염을 만드는 사찰에선 겨울에 장을 담글 때도 일반 소금 대신 죽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부식이 빈약할 때 간장 된장이 중요한 우리 음식 그 부재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했잖아요. 죽염을 넣어서 장을 발효시키면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온다죠. 그야말로 이건 보약간장인데 향을 한번 맡아보시죠. 보시면 이게 처음에 제가 담을 때 2008년도에 장을 담은 건데 보약간장이죠. 너무 향도 좋고 이것을 생김, 특히 곱창김 같은 데 싸드시면은 그 풍미는 아마 평생 갈 겁니다. 잊지 못하실 겁니다. 산사의 스님들은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죽염 간장을 물에 타서 마셨다는군요. 소화제 대신인 거죠. 불가에선 음식을 만드는 게 수행 중 하나였습니다. 죽염 간장은 나물의 감칠맛을 살리고 싶을 때 사용했고 구수한 죽염 된장과 마늘로 양념을 만들어 봄에 뜯어둔 머위를 무칠 땐 향긋한 봄바람도 느꼈답니다. 겨울이 제철인 미나리는 죽염으로 간을 하면 쓴맛이 사라지고 특유의 향을 더 진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조미료 없이도 채소의 맛을 다채롭게 만들어준 죽염은 스님들에게 마음을 닦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채소를 오래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에 절이는 것이었죠. 죽임에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물리지도 않고 아삭거리고 김치 잘못하면 막 물렁물렁하잖아요. 저기 끓여놓은 것 같이.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물르지 않고 좋아요. 아삭아삭하고. 몇 년 가도 안 상해요. 김치를 담글 때도 직접 만든 죽염을 사용하는데요. 옛날 같았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귀할 때라 누집이든지 김장 먼저 해놓은 집 거 남으면 버리지 말라 그리고 집에다 또 갖다 놓고 전봇대 하나 사이 정도 되면은 집에다 다 퍼다 놨지요. 너무 멀으면 안 가져오고 힘들으니까. 그 갖다 다시 또 싱거우니까 좀 소금 파가지고 절이고. 있는 집은 안 퍼가고. 예. 없는 집은 그걸 소금 이제 퍼다가 조금이라도 소금 덜 들이려고 이제 그거 하는 거. 그러면 김장 한번 하면은 소금물이 몇 집을 옮겨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기 그 동네 다 해도록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지요. 소금물이. 한꺼번에 뭐 그래도 한 10집은 넘어요. 소금물 한번 타면은. 예. 소금물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렸던 김장철. 어렵게 담근 김치 덕분에 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었죠. 맛있네. 소금이 풍족해진 요즘이지만 어머니의 그 김치 맛이 그리울 때가 있답니다. 시골 마을에선 까치밥으로 남겨두는 감도 어머니는 염치 불고 자식들을 위해 따오곤 하셨습니다. 이건 좀 뭐 하시는 거예요? 예, 감장아찌예요. 감장아찌? 예. 무슨 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기 대봉. 말랑거리지 않은 거 딱딱한 대봉이요. 아, 죽연물을 부어서 절여요? 예. 요게요. 그냥 이렇게 찍어 먹어보면은 아주 그냥 짜서 못 먹겠다 할 정도로 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요게 어느 정도인지 배니까. 대봉에 남아있는 떫은 맛은 죽염이 특효약이랍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 죽염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소금하고 이 불 떼는 재 있잖아요. 그거 넣어서 이렇게 따순 물에다가 애기 모욕시킬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우려서도 먹었어요. 그러면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거는 아주 맛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며칠 내비로 두면은 이게 그 떫은 맛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썰어서 이제 무쳐 먹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감장아찌가 밥상에 오르는 날엔 서로 먹겠다고 싸움도 났죠. 밥도둑도 이런 밥도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몰래 꺼내 먹었죠.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아, 반찬하기 전에? 네. 혼나기도 하고 잘 먹었다고도 하고요. 이거는 제철 음식이니까는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감장아찌 이거는요. 이 가을에 나오고 그러니까. 요맘때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예. 소금은 과일의 단맛을 더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는데요.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동시에 느껴진답니다. 아삭아삭 소리 나죠. 옛날만 나나요? 예. 무엇이든 자식 입에 더 넣어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더욱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죽염의 꽃이라고 알려진 자죽염을 만드는 마지막 작업이 한창인데요. 뚜껑이 연통이 안 닫히잖아. 뉘어버리든지 8번까지는 뭐 8,900도, 1,000도 이상 안 올라가도록 올라가지 않도록 소나무 장작으로 화력을 조절을 하는데 여기는 화력을 최대한 높여줘야 돼요. 1,700, 2,000도 범주 이내 그 정도까지 화력이 올라갑니다. 송진을 태우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오르게 된답니다. 죽염이 완전히 녹아서 흘러내리는데요. 마치 용암처럼 보이죠. 잘 나온 건가요? 네, 그런 대로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색깔이 나와야
좋은 자주겸인가요?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 연하면서 맛이 부드러워야 되겠죠. 뜨거운 기운을 발산하는 주겸의 온도는 1500도씨 이상. 주로 작업이 겨울에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뜨겁게 녹아내린 소금 용암을 하룻밤 식힌 다음 쪼개보면 꼭 보석 같죠? 송진 속 미네랄 성분이 주겸에 녹아들면서 신비로운 보라색으로 바뀐 건데요. 그래서 자주겸이라 불린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불꽃은 주겸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땀 흘려 빚은 주겸으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는 시간. 바다가 선사한 천일염에 불꽃을 피워 만들어낸 주겸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았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여기서? 저 체력이 닿는 데까지 할 거예요.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주위의 지인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가장 뿌듯하고요. 또 주위분들에게 좋은 주겸의 향을 뿌려주는 것 같아요. 주겸이란 뭐 제 인생의 한 단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금은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조미료. 그 한 꼬집이 음식의 맛과 생명을 살리죠. 인내와 열정으로 만드는 겨울 소금으로 우리의 밥상은 더욱 풍성합니다.